안녕하세요. 이민경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해외의 제조 공장에 OEM 생산을 하는 경우 그럴 때 위탁 계약서를 이제 다국적 관계 속에서 맺는 위탁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K-팝, K-뷰티, K-드라마, K-메디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류의 열풍이 많이 불다 보니까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많은 글로벌에 있는 시민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메이드 인 재팬, 뭐 메이드 인 프랑스 이런 제품들을 선호했던 거가 이제 역지사지로 경험이 리바이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 해외인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은 제품을 생산해서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제 저임금인 그 해외 공장에 이제 OEM을 맡기고, OEM을 맡겨서 다 완성된 제품을 마지막 단계에서 한국에서 이제 검수도 하고 최종 포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출을 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라벨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판매할 그 제조사, 그 다음에 해외에서 OEM을 해서 생산해줄 중국 또는 베트남, 뭐 필리핀, 태국 이런 동남아의 그 제조사, 양자 간에 이제 계약을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럴 때 서로의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죠. 권리는 크고 의무는 적고 싶은 게 쌍방 간의 이제 기대인데, 그거의 중간점을 찾아서 OEM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국내인 간의 OEM 계약서도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해외에 이제 뭐 요번 케이스는 이제 중국의 가방을 OEM 생산을 해서 유통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저에게 이제 OEM 계약서를 요청을 하였는데, 이럴 경우에 과연 그 중국 법도 맞춰야 되고 대한민국 법도 맞춰야 되고, 또 OEM을 생산하는 중국 업체의 니드도 충족시켜야 되고, 대한민국의 이제 오다를 주는 회사의 니드도 충족시켜야 되는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저한테 의뢰하신 분이 떡하니 보내주신 거는 뭐 상품과 제품명과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제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죽이라든가 자크라든가 단추 뭐 이런 몇 가지의 소재가 포함이 된다, 이런 정도만 저희한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제조사로부터 몇 프로의 이익을 창출받아야 되고 뭐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적어 주셨는데, 그거는 사실 계약서에 낼 수 있는 타당한,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긴 특수 경우로 A와 B가 협의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계약서 안에는 기재하기에는 너무 불공정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에는 넣어드리지 않았더니 나중에 이제 별첨에 이제 기재하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주 100% 200% 만족스럽게 제가 위탁 계약서를 중국의 가죽 가방을 만들어주는 공장과 OEM 위탁 계약서를 이제 성공적으로 작성을 해드렸는데, 이와 같이 이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위탁 계약서를 양국 간에 또는 뭐 봐서는 3개국 간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원단은 어디서 갖고 오고 제조는 어디서 하고 또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한국이 등장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생리대 생산을 할 적에 그와 같이 세 군데, 그러니까 원료는 독일에서 갖고 오고 제조는 프랑스에서 하고 한국에서 유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복잡한 마지막 최종 제품을 생산 유통하기 전까지 관여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관여하는 사람들 간에 이해 충돌이 없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의 한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만족스러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은 이제 법률의 이중성의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거법은 대외무역법, 제조물 책임법, 상표법,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법률이 있고, 중국은 이제 중화민국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합동법, 이제 가정에서 베트남이다 그러면 민법, 외국투자법, 필리핀이다 보면 계약법, 이런 식으로 각국에 해당되는 법을 찾아서 그 법에 위법되지 않게 해야 되고, 그리고 중거법에 의해서 관할 법원은 어디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품질 관리의 책임 소재를 A로 할 것인지 B로 할 것인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OEM 계약서에 그래서 작성을 할 때 핵심 조항으로 할 내용은 계약의 목적과 적용 범위의 명확성이 규정되어 있어야 되고, 또 작업 지시서와 기준 샘플의 법적 효력을 보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샘플이 생산이 돼 있으면 그 샘플과 동일하게 제조를 하도록 작업 지시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서 B에게 줘야 되는 거죠. A가 대한민국이면 B는 이제 중국 회사에게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샘플이라는 거를 양자가 다 손대지 않을 수 있게끔 최초 그 샘플 기준 제품을 보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부자재의 소유권은 과연 누구로 할 것인지, 하도급 및 외주 가공을 이제 중국 회사가 맡았는데 또 재하청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것을 차단하는 금지 조항이 들어가야 되고, 지식재산권과 상품권을 명확하게 귀속을 시키는 것이 또 필요하고, 품질 관리 및 하자 처리는 누가 할 것이냐, 그 품질 관리 및 하자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으로 하고,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것도 상세히 기재해야지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과 소비자 클레임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금 결제와 납기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기밀 유지와 계약 종료 후 효력, 또 중거법, 관할 법원과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근데 가능하면 분쟁 해결을 할 때 대한민국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어느 양쪽으로 하기보다는 상사중재원, 국제상업회의소 이런 식으로 이제 중재적 성격을 가진 법적 기관의 문제 해결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의뢰인이 본인이 채 생각하지 못한 점까지 이제 몇 줄도 안 되는 본인의 요청사항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완벽한 계약서를 작성해 드려서 엄청나게 고마워하고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완성된 거를 이제 물론 통번역에 맡기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 구글로 번역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한 이제 이민경 행정사한테 의뢰해서 번역까지도 이 케이스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해외에서 OEM 생산을 해서 이제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붙이고 수출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철저한 계약서가 전제돼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최고 전문가인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계약서를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